원곡보다 낫다는 말이 가볍게 소비될수록 그 문장의 무게는 더 빨리 사라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문장을 다시 묻는다. 무엇이 낫다인가? 더 높이 부르는가? 더 크게 올리는가? 아니면 더 정확히 전달하는가? 빈에서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여기 있다. 그는 원곡의 시간을 모욕하지 않는다. 대신 그 시간 위에 지금의 호흡을 얻는다. 감정을 부풀리지 않고 서사를 정리하고 기교를 앞세우지 않고 의미를 먼저 세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원곡보다 낫다고 말한다. 실제로 낫다기보다는 다르게 전곡을 찌른다에 가깝다. 그리고 그 다름은 치밀하다. 그 치밀함이 처음 대중의 눈앞에서 구조를 드러낸 무대가 바로 이 신의 노래였다. 무대 장치 없이 마이크 하나, 반주 첫 마디가 떨어지기 전 입술의 긴장부터 풀어두는 호흡 스테이지가 아니라 스튜디오처럼 1절은 얇게 공기를 많이 섞는다. 말하듯 시작해서 들리듯 이어간다. 여기서 핵심은 강약이 아니라 밀도다. 가사에서 의미가 치고 나오는 단어는 자음의 마찰을 살짝 낮춰 자연스레 부각시키고 의미가 쉬어가는 지점에 초미세한 쉼표를 박는다. 2절로 넘어가면 호흡의 길이가 길어진다. 낮은 진성의 비율을 높여 색을 짙게 만들고 프레이즈 끝에서 바이브레이션을 미세하게 늦게 건다. 그래서 감정은 돌아간다가 아니라 깊어진다로 느껴진다. 마지막 절 반키를 올리되 쥐어짜지 않는다. 음을 고정하고 힘을 넓게 뿌린다. 고음의 세기가 아니라 선명도로 카타르시스를 만든다. 이 구조가 성립되면 관객이 먼저 침묵한다. 박수는 늘 뒤따라온다. 이 무대가 남긴 흔적은 숫자로도 확인된다. 업로드 수시간 만에 댓글창의 키워드는 과장 없음 숨쉬게 함 한 문장처럼 이어짐으로 수렴했다. 평론가들은 노래 속에 들어가 산다는 진부한 표현을 꺼내지 않으려 했었지만 결국 그 말밖에 남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판단의 근거가 음역대나 테크닉이 아니라 문장력이라는 점이다. 빈에서는 노래를 문장처럼 만든다. 문장은 의미가 먼저고 억양은 나중이다. 그래서 오래 남는다. 장윤정의 사랑아를 다룰 때 그는 더 과감했다. 원곡의 상징인 절규와 고조를 내려놓았다. 대신 속삭이는 비수를 택했다. 템포를 아주 미세하게 뒤로 당기고 첫 구절부터 단어의 모서리를 둥글리지 않는다. 한자 한자 껍질을 벗기듯 발음하고 후렴 직전에 호흡을 짧게 끊어 여백을 만든다. 그리고 고음으로 치닫는 패턴을 피한다. 낮은 톤에서 떠나지 않는 불안, 그 불안을 배음으로 감싸는 현악 그 위를 조용히 지나가는 멜로디 라인. 화려함을 비우면 본질이 보인다. 이 무대가 끝난 뒤 이건 장윤정의 노래도 빈에서의 노래도 아니다. 사랑 자체다라는 반응이 나온 이유는 바로 그 본질이 무대 중앙에 놓였기 때문이다. 울면서 후회하네 해서 그는 절제의 끝선을 보여줬다. 흔히 이 곡의 승부처로 여기는 높이와 길이를 일부러 비껴간다. 울음을 택하지 않고 숨을 택한다. 미세하게 눌러앉는 저음 단어와 단어 사이의 마이크 거리 조절. 끄듬을 길게 잡지 않고 여운으로 밀어넣는 엔딩. 그 절제가 관객의 상상력을 깨운다. 더 크게가 아니라 더 가까이가 된다. 원곡이 가진 도시적 세련됨의 결을 흐리지 않으면서 감정선의 벡터를 바꿔놓는 방식 모방이 아닌 편집 재현이 아닌 재구성이다. 그래서 이 무대 이후 슬픔이 이렇게 조용할 수도 있구나라는 말이 생겼다. 소리 없는 무너짐. 그 안에 깃든 단단함. 그가 만든 감정의 모델은 생각보다 현대적이다. 숨어오는 바람소리에선 세대 간 호흡이 어떻게 합을 만드는지 보여줬다. 원곡 가수의 깊고 무거운 톤에 대응해 그는 얇고 맑은 톤으로 상부를 채운다. 두 목소리는 서로를 덮지 않는다. 서로에게 빈칸을 남긴다. 중간중간 미세한 유니즌을 만들되 오래 붙지 않는다. 붙는 시간보다 떨어지는 시간이 길수록 두 시대는 선명해진다. 그 선명함이 존중을 만든다. 주인공이 되지 않음으로 완성되는 하프니 콜라보에서 놓치는 포인트다. 빈에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숨기는 게 아니라 곡의 서사를 우선한다.
그래서 무대가 끝난 뒤 남는 건 두 사람이 잘했다가 아니라 노래가 잘 살아났다라는 문장이다. 여기서 원곡보다 낫다는 논쟁을 다시 꺼낸다. 이 문장이 유효하려면 최소 4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첫째, 보존성 원곡의 정체성 키워드 감정축 핵심 라인이 살아있는가. 둘째, 갱신성 지금의 언어 템포 호흡 발성 사운드로 설득하는가. 셋째, 공명도 다른 세대에게도 감정의 문이 열리는가. 넷째, 재청취성 한 번의 쇼를 넘어 반복 청취가 가능한가. 빈에서의 무대는 이 네 기준을 충족한다. 그래서 낫다는 말이 생긴다. 더 정확히는 갱신된 기준에서 더 설득력 있다는 뜻이다. 이 정의를 세워두면 원곡에 대한 예의도 리메이크의 존재 이유도 동시에 지켜진다. 무대 디테일을 기술적으로 보면 설득은 더 뚜렷하다. 마이크 워크는 과하지 않다. 근접 효과를 터뜨리지 않도록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프레이즈 후반에만 살짝 당겨 배음을 끌어올린다. 호흡음은 노출하지 않는 편을 택한다. 숨소리로 감정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모니터링은 한쪽 귀를 열어두는 타입글에서 밴드와의 타이밍 교집합을 넓힌다. 라이브 밸런스는 저역을 억제한 미드 중심. 목소리의 본체가 명료하게 박힌다. 카메라 동선 역시 노래의 구조에 맞춘다. 감정 상승 구간에서 트래블링을 최소화하고 후렴 엔딩에서만 미세 이동으로 동적인 끝을 만든다. 요란하지 않지만 정확한 설계다. 이 설계들이 하나로 엮일 때 기술이 아닌 진심이라는 구호가 비로소 설득이 된다. 진심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 정확함이 만든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안전만 택하지 않는다. 레퍼토리의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트로트에서 시작해 발라드 포크로 뻗고 클래식한 감성을 현대적 믹싱으로 묶는다. 장르를 넘나드는 건 색깔 없음이 아니라 핵심만 남깁니다. 빈에서의 핵심은 2가지다. 문장력과 여백. 문장력은 가사를 곡선으로 바꾸는 능력. 여백은 그 곡선에 관객의 감정을 얹을 자리를 남기는 기술. 이 두 축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편곡이 들어와도 노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트로트 신동이라는 수식은 이미 작다. 스토리싱어. 더 적확하다. 대중의 반응은 어김없이 데이터로 귀결된다. 조회수의 증가는 단기적이지만 댓글의 질은 장기적이다. 최근 몇 무대의 상위 반응은 누구의 노래를 잘 불렀다 해서 그녀가 무엇을 말했는지 이해됐다. 이 변화는 중요하다. 흥분 대신 해석. 감탄 대신 공명. 한 무대의 생명력이 길어진다. 방송 클립을 본 뒤 라이브캠 영상으로 넘어가고 이후 원곡을 다시 듣는 선순환. 원곡의 재발견마저 끌고 오는 리메이크, 이것이야말로 이상적인 결과다. 원곡과 리메이크가 경쟁하는 구조에서 공존하는 구조로 바뀌는 지적. 그 다리를 그는 만들어냈다. 비판도 있다. 너무 담담해서 심심하다. 고음의 폭발이 적다. 그러나 이 지적은 하나를 놓친다. 담담함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난이도가 높다. 큰 소리는 훈련이 해준다. 작은 소리는 확신이 해준다. 작게 말해도 멀리 가는 법을 아는 목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진다. 다시 말해 지금의 선택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재청취성 높은 트랙을 많이 쌓는 것 음악적 자산이다. 여기서 전망을 덧붙인다. 그에게 가장 어울릴 다음 스텝은 원테이크 라이브 형태의 기록이다. 과도한 튠과 레이어를 걷어낸 최소 편성으로 호흡과 여백을 전면에 세우는 앨범. 동시에 원곡 가수와의 크로스 세션을 더 늘려 세대 간 교차점을 구조적으로 기록하는 프로젝트. 방송 무대는 순간을 만들지만 기록은 기준을 만든다. 빈의 서식 리메이크의 기준을 아카이브로 남기는 일 그 자체가 장르를 넓힌다. 또 하나 텍스트 협업. 시인 소설가와 함께 가사 편집을 실험해보는 방식이다. 그는 이미 문장력을 증명했다. 그 문장력을 밀도 높은 언어와 맞물리게 하면 감정의 폭이 더 넓어진다. 한국 대중음악이 때때로 잃어버렸던 살아있는 문장을 무대로 되돌려 놓는 일크가 할 수 있다.
이 지점은 원곡보다 낫다는 논쟁을 지금 이 해석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준다. 논쟁을 생산으로 바꾸는 법이다. 원곡에 대한 예의도 잊지 않는다. 빈에서의 리메이크가 빛나는 이유는 원곡의 위기를 훼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시작할 때 첫마디를 낮춘다. 그 낮춤이 예의다. 그 한 박자 뒤에 자신만의 호흡을 얻는다. 그 얹음이 새로움이다. 예의와 새로움이 공존하는 리메이크 무척 드물다. 그래서 더 귀하다. 정리하자. 빈에서의 노래에서 그는 시대의 고뇌를 당겼고 사랑하에서 조용한 결말을 만들었고 울면서 후회안에서 절제의 미학을 증명했고 숨어오는 바람소리에서 세대의 합을 완성했다. 각 무대는 따로 빛났지만 모두 같은 문장을 향해 있다.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다. 이 문장은 선언이 아니라 결과다. 정확함이 만든 결과, 여백이 만든 결과, 예의가 만든 결과, 그래서 이 문장은 오래간다. 그에게 남은 건 더 넓은 세계다. 장래의 경계를 믿지 말고 감정의 언어를 믿자. 카메라보다 마이크 박수보다 여운 유행보다 이 기준을 지키면 원곡보다 낫다는 가벼운 칭찬은 자연스럽게 지금이라서 가능한 해석이라는 존중으로 바뀐다. 존중은 곧자리다. 자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는 그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무대를 보면 안다.